네, 어제 오후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차량 테러에 이은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고한 시민 14명이 다쳤는데요. 일부는 위독한 상태입니다. 살인 예고글이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고 강남 고속터미널에서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네,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에 국민적 불안과 공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사회부 한채희 기자 그리고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조금 전 윤익은 경찰청장이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테러로 규정하기도 했는데 우선 피의자에 대한 수사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경찰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피의자 최모 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 씨는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당초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었는데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 음성이 나오면서 현재까지는 정신질환에 따른 범행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경찰 조사에서도 최 씨는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한 걸로 파악됐는데요.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힌다거나 자신의 사생활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는 대인기피증 때문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분열성 성격 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과 관련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2점은 전날 인근 대형 마트에서 구입한 것이었고요. 흉기를 휘두르기 전에 몰았던 차량은 가족들과 함께 썼던 것이었고 소유주는 최 씨의 어머니 명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오늘 중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피해자만 14명입니다. 이 중에 위독하신 분은 몇 명이나 되나요? 네, 지금까지 경찰과 소방당국에 집계된 피해자는 총 14명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5명, 흉기 난동 피해자는 9명입니다. 중상으로 분류된 피해자는 12명이나 되는데 이 중 2명은 위독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차 사고 피해자로 당시 의식이 없었던 저하됐던 20대 여성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60대 여성인데요. 흉기 난동 피해자로는 9명은 주로 배나 옆구리 등의 자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피해 상황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있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무고한 시민들이 범죄 대상이 된 건데 윤익은 경찰청장도 테러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건 사실이고요. 예. 우리 뭐 과거를 돌아보면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어떤 상해라든가 뭐 살인 행위가 뭐 없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드문드문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불과 보름도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될 수 있는 거리, 그다음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런 어떤 흉기를 들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케 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저는 뭐 제 기억에는 전혀 발생한 기억이 없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이거 뭐 사실은 뭐 사회에서 안전하게 걸어 다니고 뭐 백화점에 쇼핑하고 이것은 기본적인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인데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커다란 공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데 자, 정확한 범행 동기를 일단 밝히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 뭐 앞서 이제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뭐 약간 횡설수설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뭐 누군가가 스토킹을 해서 자기를 뭐 유해를 가한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것과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한테 본인이 흉기를 휘두르거나 차량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이것은 전혀 무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 전문가들이 총동원돼서 이 피의자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인 어떤 신문이 좀 이루어져야지 구체적인 범인 동기가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정말 불과 2주 만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게 모방 범죄의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모방 범죄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어저께 서현역 사건에 대해서 첫 소식을 접했을 때 야, 이거 흉내낸 것 아닌가 이렇게 뭐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장소, 그러니까 신림역 사건 같은 경우는 역 주변에, 신림역 주변에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 내에서 벌어진 건데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은 또 차량으로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점, 요것만 구별될 뿐이지 그냥 흉기를 들고 걸어 다니면서 그냥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흉기를 찌르고 쫓아다니고 이런 거거든요. 이것은
그 이전에 보름도 전에 있었던 이제 실력 사건을 그대로 지금 흉내내서 발생한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좀 짐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피해자 최 씨가 범행 하루 전에 흉기 2점을 미리 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물론 수사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계획 범죄 가능성 열어둬야 할 것 같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살해 행위라든가 살인 미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판 단계에서 이런 범죄자들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 것인지 사전에 철저히 계획적으로 벌어진 것에 따라서 양형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예. 이제 계획 범죄가 훨씬 비난할 가능성이 높죠. 전날에 이런 흉기를 구입을 하고 그 흉기를 들고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면은 그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정신 질환 어떤 이런 전력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는 되었지만은 본인이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칠 생각을 가지고 즉 계획을 가지고 뭐 흉기를 구입한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차량으로 1차 테러를 가한 뒤에 흉기 난동을 벌였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차량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거든요. 이 차량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 자체가 이제 특수 상해가 될 텐데 더 나아가서 지금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흉기를 휘둘러서 계속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 흉기를 사람을 찔렀거든요. 예. 그 찔른 부위도 굉장히 위험한 부위에 대해서 가해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현재 아직 그 사망자는 다행히도 아직 그 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최소한 뭐 살인 미수 그것도 굉장히 많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 미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물론 이제 살해 결과가 발생해서 살인죄가 살인 미수보다 훨씬 죄는 무겁지만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정에서 그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뭐 법정 최고형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무거운 형은 그 선고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이번 사건 놓고 윤희근 경찰청장 테러다 규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피해자를 테러 방지법으로 혹시 처벌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테러 방지법이라고 할 때는 어떤 국가기관이라든가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업무를 어떤 장애를 가할 목적으로 뭐 이제 살인이라든가 뭐 이런 테러 행위를 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예. 우리나라 테러 방지법에는 사실은 이런 공중이라고 할 때는 다수의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협박을 가할 목적으로 살인이라든가 상해 행위를 나갈 경우까지 이제 테러 방지법이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이제 수사기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청장의 입장에서는 뭐 테러 행위다. 더 나가서 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이건 테러 행위다고 뭐 이렇게 사건을 뭐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는 것도 뭐 전 뭐 일견 타당하지만은 예. 이거는 일단은 사실 테러 방지법까지 적용된다고 하면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야 이거는 너무 커다랗게 굉장히 좀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사실 네. 우리 사회가 사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치안이 안전된 나라입니다. 그건 뭐 전 세계가 다 인정된 상황인데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뭐 테러 행위가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는 좀 정부 입장에서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앞서 있었던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경우 피의자 조선의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건의 피의자 최 씨도 신상이 공개가 될까요? 저는 뭐 당연히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신상 공개 요건 자체가 범죄가 굉장히 잔인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범행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고 범죄가 중대한 경우 그다음에 국민이 이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는 공익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안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력 범죄이고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사건이거든요. 신상 공개는 당연히 그 대대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 그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듯이 지금 머그샷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범행 직후에 그 신상을 공개하는 이거에 대해서 정치권이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작에 만약에 그 신림역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국회에서 입법이 됐으면 이 사안이 어떻게 보면 최초로 그 머그샷이 공개되는 사건이 될 수 있었거든요. 네. 예, 이 문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2주 전 신림역 사건 때처럼 이번에도 사건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온라인상에서 살해 예고글이 계속해서 올라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 2주 만에 분당 서현역에서 비슷한 범행이 일어나서 이미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국 곳곳의 주요 지하철역에서 이런 살인을 하겠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어서 더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서현역에서 사건이 일어난 지 1시간도 안 됐을 때 오리역 살인 예고글이 텔레그램 채팅방에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8월 4일, 그러니까 오늘 저녁 6시에서 밤 10시 사이에 오리역 근처에서 칼부림을 하겠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전 여자친구가 이 근처에 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리역은 서현역에서 불과 6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예. 경찰은 혹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닌데요. 어제 저녁 7시쯤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잠실역에서 내일 아침 20명을 죽이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왔고 오후 11시에는 오늘 밤 10시 한티역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 밖에도 강남역 5번 출구, 아니면 논현동 등 강남 일대에서 이런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삭제된 상태지만 이걸 본 네티즌들은 불안과 긴장을 계속 호소하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동안 올라온 살인 예고 글 속에 장소와 시간을 정리한 글이 좀 돌고 있기도 하는데요. 네. 반드시 유의하라는 이런 좀 걱정 앞선 이제 누리꾼들이 이런 글을 만들어서 서로 조심하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네네. 예. 자, 이렇게 처벌이 되는 줄 알면서도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도 궁금하고 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행정기관 발표문처럼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예. 신림역 그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얼마 뒤 바로 직후에도 이런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리고 본인이 뭐 흉기를 샀다가 인증샷까지 올리는 어떤 네티즌이 있었습니다. 예. 네. 구속됐어요 지금. 구속돼서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 지금 가족들도 있고 피해자들도 고통받는 상황에서 이런 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 저는 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 이런 글을 올리고 나서 이게 단순히 뭐 장난글이었다 내지는 해프닝에 불과했다 이렇게 넘어가서는 아니고요. 이런 어떤 범행을 하겠다는 구체적 동기라든가 어떤 행위 수단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례처럼 뭐 흉기를 뭐 샀다는 어떤 뭐 그런 어떤 구체적인 뭐 인증까지 된다면은 뭐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더 나아가서 이건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강남역이다, 뭐 어디야, 뭐 이렇게 하면 그 인근에 상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네. 더 나아가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단순히 협박 이것뿐만 아니라 한번 이것도 이런 어떤 그 커뮤니티라든가 SNS라든가 다수의 어떤 이게 정보가 금방 유통되는 이런 장소에서 이런 글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범죄를 하나 만들어서 독립된 범죄 유형을 만들어서 그때 이것이 협박이 되느니 살인 예비가 되느니 이렇게 고민할 것도 없이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는 범죄를 하나 정치권에서 만드는 것은 어떤가 이제 또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이렇게 뭐 별다른 법이나 제도 없이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절대로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예고글이 정말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오늘 오전 10시 45분쯤인가요?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오전 10시 45분쯤에 서초구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저희 연합뉴스TV가 확보한 당시 사진을 보면 흰색 셔츠에 검정색 바지를 입은 남성이 경찰에 제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체포된 장소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고속터미널 대합실입니다. 네. 경찰은 칼을 들고 다니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이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그곳에서 식칼 2점을 회수했고요.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어쨌든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인명피해가 없는 게 정말 다행인데 이 남성처럼 그냥 흉기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흉기 소지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다른 용도로 흉기를 왜 가방이라든가 지갑에 소지했다 이 자체는 문제될 거는 되지 않고요. 예를 들면 흉기를 아예 꺼내고 공중이 다니는 곳에서 들고 다녔다.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 경우에는 사실은 오늘 같은 어떤 터미널에서처럼 일단 수사기관이 체포를 하고 아마 이런 걸 동기를 추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휴대폰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서 협박한 내용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포털에 검색해서 살인, 무차별, 묻지마 살인 이런 걸 검색한 내역이 있다거나 네. 흉기를 때마치 방금 구입한 흔적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유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러면 살인 예비로도 처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뭐 해프닝 넘어갈 것이 아니라 좀 경찰에서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수사를 나가서 저런 흉기 소지하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와 살인 예고글로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제 특별 치안 활동 등을 선포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어제 발생한 서현역부터 말씀드리면요. 경기 남부경찰청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는 6일 자정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기동대 같은 경비작전 부서와 형사 및 사이버 수사 부서, 112 상황실 등 범죄 예방 부서에 대해 병호 비상을 내렸고요. 그 외 기능에 대해서는 경계 강화 지침을 내렸습니다. 병호 비상은 집단 사태나 테러 등이 일어나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조치인데요. 경계 강화는 병호 비상보단 낮지만 평상시보다 치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내리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어제도 윤희근 경찰청장은 긴급히 회의를 소집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사실상 테러 행위로 규정하면서 다중 밀집 장소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또 이를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또 살인 예고글에 대해서는 전 기능을 동원해서 작성자를 검거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당정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실제로 묻지마 범죄 이런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어느 정도로 효과 보세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형은 무기징역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은 대부분이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20년 이상 복역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석방으로 풀려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어떤 신림역 사건도 그렇고 이번 서현역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피의자들, 범죄자들이 다 20대예요. 그러면 40대 때 우리 사회로 복귀한다는 거거든요. 예.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사회에 그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공유가 된다면은 범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다시 나오는구나 이런 공포도 줄 수 있고요. 또 범죄 가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20대지만 40대는 다시 복귀할 수 있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요. 이것도 역시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입법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은 사형 폐지된 나라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징역 50년, 징역 100년 이런 것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요.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그 하나의 법으로서 형벌로서 하나의 규정을 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건, 특히 이제 어떤 생명을 뺏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벌로 예. 대응을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뭐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그러면 이게 추진이 된다면 처벌 적용은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적용은 어디까지 가능할지도 또 궁금한데 그러면 이번 사건이나 뭐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는 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법이 그 시행될 이후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현행 법 내에서만 그 형벌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예. 한편 조금 전에도 저희가 대전 고견의 교사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브리핑 관련 질의응답 장면 함께 보고 왔는데 자, 흉기 난동 사건이 또 벌어졌거든요. 이 범인이 일단 잡혔습니다. 관련해서 뭐 경찰이 피해자와 용의자가 서로 아는 사이로 또 묻지마 사건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도 대전에서 이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었는데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예. 뭐 관련해서 지금 경찰은 뭐 학교 진입은 뭐 그냥 걸어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뭐 피해자와 용의자 뭐 서로 아는 사이 묻지마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처음부터 좀 말씀드려보면 예. 범행이 일어난 건 오늘 오전 10시 3분쯤인데요.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20대 후반의 남성 A씨가 침입을 해서 교사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찌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도주를 했는데요. 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200여 명을 투입해서 2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범행 이 경위들을 좀 살펴보니까 A씨는 학교 정문에서 본인을 졸업생이라고 소개하고 교내로 들어와서 교실 밖에서 교사인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네, 경찰은 A씨가 면식범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있는데요.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 말에 따르면 피해자가 A씨에게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인데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피해 상황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고요. 경찰은 아까 전 오후 2시에 사건 브리핑을 열었고 범행과 관련된 사실은 조금 더 확인되는 대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피해자의 발언 등과 관련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자, 범행 장소가 학교였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최근에 또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서 이 사건이 또 무관한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살해 행위는 굉장히 무거운 범죄인데 이런 어떤 흉악한 범죄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장소예요, 장소.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우리 10대 우리 자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살해 행위가 발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아마도 면식범인 것 같은데 언론 보도에 하면은 뭐 스승과 과거의 제자 아니었나 뭐 이런 추측은 가능하지만 문제는 뭐 계속 연장선입니다. 어떤 전철역 인근, 백화점 그리고 학교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그냥 우리 국민들이 가장 안전하게 우리가 보장받아야 될 장소에서 이런 어떤 흉악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아까 경찰청장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테러라고 규정 졌듯이 어떤 치안 기관들이 아주 심각하게 좀 느끼고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경찰이 앞서 브리핑을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용의자가 면식범으로 확인이 됐다면서 이것은 묻지마 사건은 아니라고 했고요. 또 피의자 말에 따르면 사제지간으로 파악이 되며 피의자는 20대 후반, 피해자는 40대 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또 추가적인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뭐 지하철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너무 이런 흉기 난동 사건이 요즘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도 정말 큰 상황이고 왜 이렇게 요즘 자주 발생을 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있겠지만요. 저는 하나 두 가지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런 흉악한 범죄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뭐 아주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상 공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 원인 대체 왜 그럴까? 네. 만약에 오늘 서현역 발생자들 같은 경우는 뭐 정신질환자였다라는 뭐 경력이 있다라든가 뭐 아니면 신림역 같은 경우도 아마 공판관계 단계에서 그 범죄 동기가 발생하겠는데 이런 어떤 정신질환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사회 낙오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가 되고 있는지 이런 어떤 복지 기관 기능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정부는 고민해야겠죠. 사실은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지금 근데 현 단계에서는 이런 흉악한 범죄가 발생했으니까 지금 당장은 어떤 적극적인 대처 그 순서는 이제 신상 공개라든가 철저한 범죄 동기 파악 그리고 법정 공판 단계에서 그 죄에 맞는 그 형벌의 선고 더 나아가서 지금 유사하게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는 이런 글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이런 것들이 현재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시민이 본인 안전을 직접 지켜야 되는 호신용품 이런 거 사서 이렇게 지켜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건 아닌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공중기관에 뭐 경찰차가 항상 대기하고 있고 경찰들이 항상 있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최선인가 이런 부분도 항상 또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서로 그걸 믿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범죄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는 신림역 사건이라든가 서현역 사건 더 나아가서 오늘 벌어진 이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그 원인들에 대해서도 처벌도 중요한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도 좀 심도 깊게 결과가 좀 나와야겠다. 그럼 네.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향후에 어떤 이런 범죄가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제도적 장치가 구현될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반드시 좀 뒤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럼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자, 그리고 어제 사건 당시에 재난 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좀 일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난 문자 발송 대상은 아닌 겁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이라고 할 때는 뭐 예를 들면은 집중호우라든가 네. 최근에 굉장히 지금 기온이 높지 않습니까? 이럴 예. 때 뭐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이런 문자들은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자연재해에 주로 징조를 두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어떤 이런 공공기관이 내지는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뭐 이 정도의 재량도 없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지금 뭐 서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이런 성남시 주민들이라든가 인근 주민들에게 문자 보내면은 뭐 처벌됩니까? 그 공무원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어떤 이런 재량 영역에서는 좀 적극적인 좀 행정 행위를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좀 어저께 네. 이 해명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예. 재난 문자 이런 발송에 관련해서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그럼요. 있지 않았을까 그럼요. 하는 예, 그런 맞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 한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